주세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구렁텅텅 신선비.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이 아닌 구렁이를 낳았습니다. 그 징그러운 걸 방에서 키울 수도 없고 해서 부엌 구석에다 삼태기를 씌워놓고 키우는데, 이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점잖게 누워있다가 때가 되면 스스로 기어 나와서 밥을 먹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구렁이 이웃집에는 딸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딸들이 하루는 구렁이를 구경한다고 이 집에 놀러 왔는데, 맨 처음 첫째 딸이 구렁이를 보고는 에이 징그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구렁이의 왼쪽 눈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 다음 둘째 딸이 보고는 에이 징그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구렁이의 오른쪽 눈을 쿡쿡 찌르자 구렁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셋째 딸이 그것을 보고는 불쌍하다 구렁텅텅 가엾어라 신선비, 사람들이 몰라주니 이리 천대받는구나 하면서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구렁이는 자기 어머니 보고 이웃집 셋째 딸에게 장가 보내달라고 매일 졸랐습니다.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며 말렸지만 부득부득 졸라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옆집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옆집에 찾아간 어머니는 구렁이 아들이 이 집 딸에게 장가 들고 싶다고 하니 어쩌면 좋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딸네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딸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구렁이 어머니는 계속 부탁을 하였습니다. 첫째 딸을 불러 구렁이에게 시집 가겠냐고 물어보니 그 징그러운 것한테 누가 시집을 가겠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둘째 딸을 불러 물어보니 그 더러운 것한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불러 물어보니 어머니만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구렁이는 색시더러 큰 가마솥에 하나 가득 물을 끓여달라고 하여 그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더니 글쎄 허물을 쓱 벗고 사람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아주 인물도 훤하고 늠름한 새신랑이 되었습니다. 색시 집에서는 구렁이 사위를 봤다고 밤새 풀이 죽어 있다가 아침에 잘생긴 신랑을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두 언니는 그걸 보고 좋은 신랑감을 막내에게 빼앗겼다고 속상해했습니다. 구렁텅텅 신선비와 색시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구렁텅텅 신선비는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보러 떠나기 전날 저녁에 구렁텅텅 신선비는 장가 가던 날 벗은 허물을 색시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잘 간수해 주시오. 만약 이게 없어지면 나도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신신당부를 하고 그 다음 날 구렁텅텅 신선비는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길을 떠났어요. 색시는 구렁이 허물을 복주머니에 넣어서 옷고름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언니들이 와서 옷고름에 차고 있는 것이 뭐냐고 보여달라고 조르더니 나중에는 억지로 빼앗아서 풀어보고는 심술이 났는지 에그 징그럽고 더러워 하면서 구렁이 허물을 그만 활활 타오르는 화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 과거 보러 간 구렁텅텅 신선비는 어디론가 가버렸는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색시는 구렁텅텅 신선비를 찾아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적삼 위에 저고리 입고
저고리 위에 장옷 입고 버섯 위에 미투리 신고 미투리 위에 집신을 신고 길을 나섰습니다. 발 닿는 대로 계속 가다 보니 길가에 까마귀 떼가 모여서 구더기를 잡아먹는다고 와글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야,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를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를 보았니? 하고 묻자 까마귀는 이 구더기를 윗물에 씻고 아랫물에 씻고 가운데 물에 헹구어 옷같이 희게 해서 주면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색시는 구더기를 윗물에 씻고 아랫물에 씻고 가운데 물에 헹구어 옷같이 희게 해 주었습니다. 까마귀는 멧돼지에게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색시가 또 한참을 가다 보니 산에서 멧돼지가 칡뿌리를 캐먹고 있었습니다. 멧돼지야, 멧돼지야,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를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를 보았니? 하고 묻자 이 칡뿌리를 다 캐어 흙을 털고 껍질을 벗겨 향내나게 다듬어주면 가르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색시는 칡뿌리를 다 캐어 흙을 털고 껍질을 벗겨 향내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멧돼지는 저리 가서 논을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색시가 또 한참을 가다 보니 웬 노인이 소에게 쟁기를 지워가지고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를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를 보셨나요? 하고 묻자 이 논을 다 갈아 물대고 썰애질하여 씨 뿌리고 모짜리를 만들어주면 가르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색시는 소를 몰아 한없이 넓은 논을 다 갈고 물대고 썰애질하여 씨 뿌리고 모짜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기 가서 빨래하고 있는 할머니께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색시가 또 한참을 가다 보니 웬 할머니가 개울가에 빨래를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방망이로 두드려 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얀 바지에 옥색 두루마기를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를 보셨나요? 하고 묻자 검은 빨래 희귀하고 흰 빨래는 검게 빨아 맑은 물에 헹구어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면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색시는 검은 빨래 희귀하고 흰 빨래는 검게 빨아 맑은 물에 헹구어 보송보송하게 말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를 살펴보더니 주발뚜껑 하나와 젓가락을 주면서 이 주발뚜껑을 타고 젓가락으로 노를 저어 저기 샘물을 따라 들어가서 구렁덩덩 신선비네를 찾아 그 집에서 동냥을 하여 밥을 주거든 받지를 말고 그릇을 떨어뜨려 밥알을 하나하나 줍다가 날이 저물면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색시는 주발뚜껑을 타고 젓가락으로 노를 저어 샘물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샘물을 따라 들어간 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경치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언덕에는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넓은 들에는 곡식과 꽃이 만발하고 공중에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풀밭에는 마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색시는 주발 뚜껑에서 내려 경치 좋은 곳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후여 구렁덩덩 신선비네 떡살 술살 그만 까먹고 어서 가라 후여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색시는 소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논에서 새를 쫓고 있길래 색시가 한 번 더 새를 쫓아달라고 부탁하자 후여 구렁덩덩 신선비네 떡살 술살 그만 까먹고 어서 가라 후여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구렁덩덩 신선비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자기 아씨 마님이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다며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색시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빼주면서 어르고 달랬더니 멀리 보이는 기와집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집으로가 할머니가 말한 대로 동냥을 하니 하인이 나와서 밥을 주었습니다. 색시는 일부러 밥그릇을 땅에 떨어뜨려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자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쪽 사랑채에서 달도 밝고 별도 밝은데 이 내 마음 외롭구나. 고향에 있는 내 색시도 저 달 보고 있을까? 하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구렁덩덩 신선비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달도 밝고 별도 밝은데 이 내 몸은 고달파라. 구렁덩덩 신선미님도 저 별 보고 있을까? 하고 따라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소리를 들은 구렁덩덩 신선비는 자기 색시가 온 줄로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만났습니다. 둘은 서로 손목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들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방은 하나인데 색시가 둘이 되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색시 둘이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구렁덩덩 신선비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내기는 참새떼가 올라앉은 나뭇가지 꺾어오기, 두 번째는 얼음 위에 나막신 신고 물동이이고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걸어오기, 마지막으로 호랑이 눈썹 한 줌 뽑아오기 내기를 하였어요. 첫 번째 내기를 하는데 본색시가 얼마나 고이고이 나뭇가지를 꺾어오는지 참새떼가 앉아 있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색시는 나무를 함부로 꺾다가 참새를 날려버려 본색시가 첫 번째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얼음판 위에 나막신을 신고 물동이를 이고 걸어오는데 본색시는 어찌나 사뿐사뿐 잘 걷는지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색시는 엄벙덤벙 걷다가 넘어져서 물동이까지 깨트려 두 번째 내기도 본색시가 이겼습니다. 마지막 내기가 문제였습니다. 호랑이 눈썹을 어디 가서 구할까 하고 정처 없이 산속을 헤매던 본색시는 깊은 산속 오막살이 한 채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는데 색시가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다 들은 할머니는 본색시에게 배틀 뒤에 숨어서 무슨 소리가 나도 내다보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쿵 하고 들어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던 호랑이가 방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며 방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호랑이 할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내가 늙어서 냄새가 나나 보다 하고는 눈썹에 진디가 붙은 것 같다며 아들 눈썹을 잡고 한 줌을 쏙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사냥을 해오라며 아들을 내보낸 뒤 호랑이 눈썹을 본색시에게 주면서 어서 가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와 보니 둘째 색시는 어디서 돼지 눈썹을 한 줌 뽑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색시는 세 가지 내기에 다 이겨서 구렁덩덩 신선비하고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았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알려줄게요.